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정부가 관련 조사에 착수해서 처음으로 통계를 내놨습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체 주택은 0.4% 정도입니다. 모두 8만 3천여 가구 정도인데 이 가운데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4만 5천여 가구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미국, 캐나다, 타이완, 호주 순이었습니다. 이런 외국인 소유 주택은 10가구 중 7가구 넘게 수도권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경기 부천에 4,200가구가 있는 걸로 확인돼서 가장 많았고 서울만 따지면 강남구에만 2,200가구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면적만 여의도의 약 90배에 이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조사에만 무려 3억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집값 급등 시기를 거치면서 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이 더 심각해졌다고 보고 나선 겁니다. 우리의 통계 또는 제도가 미비한 것을 틈타서 세금을 회피하는 사실상의 탈세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거나 주택거래 규제에 묶여있는 우리 국민들만 역차별당하는 너무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정부가 잡아낸 외국인 투기 의심 사례는 560여 건에 달했습니다. 경남 일대에서 아파트 등 19채를 사들인 30대 외국인은 일부 자금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42억 원을 주고 사들인 또 다른 외국인은 8억 4천만 원을 외국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했지만 반입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3살 아이가 땅을 사는 등 투기로 보이는 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올해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심해지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강하게 규제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수년간 부동산이 폭등한 캐나다는 앞으로 2년간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외국인이 부동산에 매입할 때 한국인 위탁 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게 하도록 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외국인 대상 거래 허가제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건 주요 공약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인들, 외국인들 주택 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규제를 하고는 있어서 국내인을 규제할 때 외국인도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규제는 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좀 가져야 될 필요는 있고요. 지금은 집값이 좀 안정돼서 괜찮지만 또다시 좀 상승할 여력이 있는 시점에는 일부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최근엔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약간 주춤해지면서 이 집을 사들이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진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전국에서 부동산을 매매한 외국인 수는 전월 대비 29% 늘어났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뉴블더 전연남이었습니다. 지난해 50대 외국인 여성 A씨는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42억 원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 돈 중에 8억 4천만 원을 외국에서 반입했다고 주장했는데 신고 기록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외국을 오가면서 한 번에 $10,000, 우리 돈 1,400만 원까지인 반입 한도를 어기고 돈을 들여온 걸로 의심됩니다. 또 다른 30대 외국인 B씨는 경남의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19채를 싹쓸이했는데 돈은 대부분 한국인 남편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금 출처를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런 불법 의심 사례 567건을 잡아냈습니다. 전체 4분의 3이 수도권 부동산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요. 중국인이 사들인 게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미국인, 캐나다인, 대만인 순서였습니다. 중국 사람들 위주였죠. 다른 외국인들은 거의 없고. 또 상가에서 했었고. 국적만 외국인인 한국 사람, 즉 검은머리 외국인이 편법 상속을 받은 정황도 나왔습니다. 한국인인 어머니에게 비트코인을 14억 5천만 원에 팔고는 그 돈으로 집을 샀다고 신고했지만 거래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회피하는 사실상의 탈세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거나 주택거래 규제에 묶여있는 우리 국민들만 역차별당하는.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를 경찰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초고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지난 2017년 한 러시아인이 이 아파트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를 105억 원에 사면서 당시 전국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외국인들은 집값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이 무렵부터 국내에서 꾸준히 집을 사들였습니다. 쇼핑하듯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사기도 했는데 한 미국인은 인천과 경기 지역 아파트 45채를 샀고 한 일본인은 강남 지역 오피스텔 3채를 사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8살 중국 어린이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자금 유입이나 부동산 투기 정황은 없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2년 반 동안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는 1,145건을 이미 골라냈습니다. 중국인이 71%, 미국인이 13% 정도 되는데 국토부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이 합동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신고를 의무화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의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한국인이지만 국적만 외국으로 돼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투기 여부도 조사합니다. 또 외국인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일부 지역은 실제로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들이는 경우가 되게 늘고 있다면서요. 네,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이 외국인들의 비율이 2010년 이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비율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로 한번 보면요. 2010년 0.2%에서 2019년에 0.6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코로나 영향이겠죠. 작년에 좀 떨어지더니 올해 상반기에 다시 급증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땅을 샀을까요? 중국과 미국, 캐나다가 상위 3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요, 최근에는 중국인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10년 전엔 3위에 그쳤지만 최근 5년 동안 60-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로 어디에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사는 거예요? 네, 우선 외국인들이 보유한 토지는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0.25%입니다. 이거 비율로 보면 매우 적은 것 같지만요, 서울시 면적의 절반, 그리고 여의도 면적과 비교하면 20배 가까운 크기입니다. 이걸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2011년 24조 9천억 원 정도에서 작년에 2020년 이 31조 원으로 약 1.3배 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은 경기도인데요.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하면 이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지역 경기 부천시입니다. 그 다음이 인천 부평구, 또 화성시 순이고요. 미국인은 경기 평택시와 또 충남 아산, 경기 양평군에 이 부동산을 많이 샀습니다. 경기 평택시는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산 걸로 보이지만요. 공교롭게도 최근 6개월 동안 이 갭 투자 증가 지역 1위가 이 평택이고요. 또 경기 시흥시와 화성시, 안성시, 인천 계양과 부평도 갭 투자를 많이 한 지역입니다. 이 갭 투자 지역과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인 지역들이 일치하는 곳이 꽤 있죠. 김 기자, 이렇게 외국인들의 이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조금 불편한 게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 이렇게 취득하려면은 규제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은 그런 규제 안 받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 때문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규제를 잘 안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우리 국민들보다 제한이 훨씬 덜한데요. 외국인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또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일정 구역을 제외하고는 신고만 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국책연구원인 이 국토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 자료 하나를 냈는데 이걸 보면요,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매가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LTV 또 DTI 같은 여러 대출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인은요, 해외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여기에서 모두 자유롭습니다. 또 내국인 부부는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면 2주택자가 돼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되지만요. 외국인은 부부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서 과세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허점도 있고요. 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내도 이거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련법을 좀 뭐 개정하거나 아니면 법을 만들거나 이런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걸 해야 되는 국회에서는 관련해서 좀 움직임 좀 있습니까? 네, 이미 작년부터요, 이 외국인 투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에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또 조정 대상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땐 지금처럼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를 시행하자는 등의 이 규제 법안 여러 개가 발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있거나 이게 폐기가 됐습니다. 국토부에선 외국인들이 일부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지만 아직 전체 시장을 영향해 줄 만큼 유의미한 흐름을 보이진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 한 건의 거래만으로도 아파트 시세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이 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규제를 피해 집을 사는 걸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처럼 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땐 빈집 요금을 부과하거나 신축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